우리가 사실은 마약 청정국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깨진 겁니까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저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십니까. 통쾌한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하윤 씨, 얼마 전에 네. 대학생들이 그 동아리에서 네. 마약을 사고 팔고 투약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뉴스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또 투약을 한 정황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오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행정학과에서 탐정학 강의를 있는 염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탐정. 아니, 탐정이라고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바바리코트에다가 바바리코트. 깃을 딱 세우고 네. 파이프 물고 담배 셜록 홈즈 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우수에 찬 눈빛인데요. 우리 교수님하고 또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탐정 같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탐정하고 수사관 교육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예리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탐정학과라는 거는 좀 익숙하진 않아요. 생소해요. 생소한데 네. 탐정이 되려면 필요한 덕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던가 나쁜 쪽에 쓰는가 자기 이익 쪽으로 쓰는 건 절대로 정보 취급자로서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언론인이시니까 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납세 의무를 잘하라고 제가 세금 내는 거요, 탐정? 네, 예. 그건 국민의 모든 의무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들도 좀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제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탐정이 제도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납세 의무는 반드시 지켜라. 돈을 잘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탐정되면 뭐 정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또 네. 좋은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탐정이다 이런 국가 뭐 공인 인증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10년 중후반에 그 탐정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네. 했습니다. 탐정이나 직업 자체를 신용조사법에서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직업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2020년도부터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준 겁니다. 직업 자체를. 그래서 현재는 관리법이나 공인법은 없고요. 자영업자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임의 발급이 안 되고요. 민간 자격 형태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데 이 관리기관은 현재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군요. 그리고 또 봤더니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소장직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형사학 전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범죄학 수업을 석사 박사 때 들었는데요. 근데 범죄학이라는 용어가 외국에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 후배들이라도 범죄학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 어린 나이 30살 전후에 연구소를 겁없이 차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30명 정도 박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범죄학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범죄 연구하는 네, 예, 그런 연구소.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학을 연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범죄 하면은 이 마약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그 같아요. 마약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청년들 청소년 사회에도 사실은 그런 마약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마약 청정국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깨진 겁니까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뭐 WHO나 FDA나 뭐 UN 같은 국제적이거나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이 10만 명당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10만 명. 네,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해서 뭐 몇 명 이하면 뭐 깨끗한 나라다 이러는데 네. 그 의미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저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아시잖아요. 네. 예, 다국적 메신저 기반으로 유통이 너무 쉬워졌고 네. 또 직구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마약 탐지경 아시잖아요. 네. 얘네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검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얘네가 냄새를 못 맡고 패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들이 예, 그게 다 탐지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접촉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지경이면 제가 볼 땐 청정교육 지위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만 마약을 왜 하면 안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약을 이제 세 가지 나쁜 걸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건강, 예, 첫 번째 특히 건강. 이제 마약 중독이 되다 보면 실험실에서 나오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마비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게 면역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만 이제 질병이 들어오면 내성이 병이 떨어져서 걸리겠군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약을 계속 쳤다 보면 그 식욕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밥맛이 떨어져요? 네.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변호사님. 그래서 마약을 오래 한다는 삐쩍 마른 거 약간은 샌디에고나 뭐 약간 이런 거 비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마약 맞네요, 하시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약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식욕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판단이나 인지 장애가 발생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공격하는 상황이 중독 상태에서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마약 문제하고 총기 문제가 병합이 되니까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 건전성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중독이 되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한 도박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약에 중독되면 옛날에 청나라의 중산층이 아편 때문에 망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국가 경제나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뭐 청소년, 청년, 일반인한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마약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언론사 여러 군데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8배에서 10만 30배까지 보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7년에 14,000명 검거했다고 되어 있고요. 네. 2019년에 이제 16,000명, 2022년에 18,000명인데 과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2만 명 사이즈의 내용일까요?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또는 마약류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진입 안 되고 나면 신종 마약들이 있거든요. 이건 1, 2년 걸린단 말이에요. 시중에 다 풀리고 나서 나중에 마약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수치 가지고 저 얘기할 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10,000명, 20,000명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충격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마약에 손을 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임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권유가 많습니다. 권유를 합니까? 누가? 네, 마약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이번에 있고 모 대학교 네, 학생들이 모여갖고 클럽을 맞습니다. 사고 막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술에 타서 준다던가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먹어봐, 이거 잠깐 피로 깨는 약이야,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관계 과정에서 성적인 어떤 판타지를 높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간 좀 변태성인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히 했는데 중독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접촉을 했다던가 이게 보니까 거기서는 합법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있잖아요. 네. 향정약품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죠. 예, 의약품인데 그러니까 프로포폴에 중독된 연예인들 많이 처벌받았잖아요. 처음에 치료 목적으로 하다가 이게 의존성을 가지는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사회가 이렇게 마약을 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약을 얼마나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뉴스에 나온 걸로 선을 예. 말씀드리면 지금 텔레그램이 문제입니다. 텔레그램이 제일 문제다.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마약에 대한 코드를 이제 부르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방이 막 생깁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럼 그 방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구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나. 경찰을 모릅니까? 근데 함정 수사는 마약에 대해서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의 DEA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 자체가 무조건 함정 수사를 합법화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함정 수사가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안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은 하지만 들어가서 구입책하고 접촉하는 건 수사관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 얘기입니다. 심각하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네. 마약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뭐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양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 마약을 투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면제 아니면 프로포폴 같은 거, 마취제 네. 이런 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리 처방 이런 것도 범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사분들과 그다음에 의료기관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도 마약류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분량의 의료용 마약은
통제는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리 처방 있잖아요. 남이 받아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울증 관련된 향정 마약에 좀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몇 명 불러서 내가 증상이 이러니 너 병원 가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일주일치 좀 받아와라. 4-5명만 모아면 되거든요. 네. 불법행위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마약 관리 대장이 있잖아요. 예. 의료용 마약 관리 대장을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쓰다 보면 좀 남는 게 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남으면 폐기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폐기 처분을 하지 않고 근데 그걸 이제 조금씩 모으다 보면 한두 병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일부 의료인들이 극히 일부긴 하지만 빼돌렸다가 이제 처벌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혹시 의사인데 나에게 처방을 하게 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의사는 처방하고 본인이 맞으면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들은 자가 처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방전 쓰고 이제 약을 맞습니다. 하는 건데 마약 같은 경우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이게 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법 지금 개정을 해서 이게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간호사, 기타 마약류를 쓸 수 있는 여러 그 직종들이 있잖아요. 의료 종사자들. 예, 의료 종사 예,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제도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약류는 사실은 이게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오남용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의사든 누구든 가족이든 처방할 때 꼼꼼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약류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자, 여기서 잠깐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에서 한 달에 2번씩 월드앤로라는 뉴스레터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때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법률을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마약 범죄 사각지대, 마약류 셀프 처방 이걸 다뤄줬거든요. 네. 요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에서 규정하는 마약류 셀프 처방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캐나다는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있네요. 괜찮네요. 미국도 보니까 주마다 약간 차이, 미국은 법이 주마다 차이가 네네. 있으니까 대부분 주가 의사가 자신이나 직계 가족들 마약류 이런 약품 처방 금지하고 있고요. 플로리다는 보니까 응급 상황 제약하고는 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절대로 처방이나 투여를 못하도록 나중에 징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되게 엄격하네요. 예. 근데 프랑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의사가 스스로를 위해서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만 처방 권한이 부여된 약품은 자가 처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네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의료 인력이 마약을 자기한테 투여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투여한 문제가 7, 80년도에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아플 때 사용하는 마약은 다른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아. 이게 이제 대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인이 이런 식으로 오남용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나 제재가 다소 미뤄졌다는 거 참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자체적으로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일부 병원에서 이제 이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병원에서는 엄청나게 마약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터지면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하면 상처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전문 의료 인력으로서 공부를 장기간 하고 자기 스스로 이 윤리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두 명 터지는 거 가지고 이제 집단화 시켜버리니까 이게 상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이제 벌써부터 야 이거 우리부터 하지 말자. 이게 지금 법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네. 우리 네트워크 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소속 의사나 의료인들은 자체적으로 마약 처방 맞지 말고 다른 병원 가서 맞자. 이렇게 하는 이제 운동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이 나오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이 그 통치하는 법인데 의사가 마약이나 향진사 의약품 이거를 자신한테 투약했을 때는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네. 이번에 개정하면서 만들었고 내년에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마약류 셀프 처방 얘기 좀 했는데 이거 말고도 마약류 의약품 관련해서 교수님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 입장에서 환자 중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 가진 직업으로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환자가 왔을 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울 수밖에 없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의료용 마약을 처방해달라고 했을 때 이걸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나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료행위 거절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은 이거 더 이상 쓰시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절권을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실하게 명문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염건령 교수님과 함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국회도서관 월드앤로 서비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해당 내용과 더불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금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된 법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딱딱하지 않고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월드앤로는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맛있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마약 땡땡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마약 김밥도 있고 마약 떡볶이 뭐 있는데 이렇게 마약이라는 걸 계속 붙이는 거, 음식에다 붙이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제 마약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그냥 고정화되어 있는 의미라면 이거를 마약류관리법에 넣어서 이 마약의 명칭을 쓰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 사이에 펼쳐지는 최근에 그 마약 문제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을 얘기를 하는데요.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 가도 마약 김밥을 팔고요. 그러니까요. 학교 앞에 마약 떡볶이, 마약 떡볶이 팔죠. 여고생들 먹고 있고요. 마약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서 아주 둔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중독성이란 건 뭐 계속 찾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제재 또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마약 같은 경우가 최근의 문제는 직접 대면 거래가 아니라 이 던지기 수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소화전에 갖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화물칸에다 넣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던지기를 해주는 일부 택배기사나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물건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 개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좀 처벌이 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마약 관련된 거는 아이들한테 필수 교육으로 좀 하는 게 이건 나쁜 거라고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면 민간인이 집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이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교육을 좀 확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게 뭘까?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마약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누군가 좀 이상한 걸 좀 제안을 하면 호기심에서라도 접촉을 하거나 음용을 하는 걸 좀 본인 스스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먹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신 염건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마약 얘기를 또 이만큼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좀 경각심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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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다음에도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상쾌 통쾌!